박정희의 곁을 10여 년 동안 그림자처럼 지켰던 충신 박종규가 있었다. 박종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후 1945년 귀국한 박종규는 2년 뒤인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 이곳에서 2명의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한 사람은 훗날 제3공화국의 대통령이자 그의 주군인 박정희였고, 한 사람은 제3공화국의 개국공신인 김종필이었다. 그가 박정희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이때부터였는데, 근무 당시 박종규가 한 달 활동비를 모두 술값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있었다. 이때 박종규는 이제는 잘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지만 박정희는 이런 상황에도 그를 향해 웃어주며 활동비를 다 썼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놀면 안 된다며 상황을 넘겨주었다. 외에도 박정희는 박종규에게 믿음과 신임을 보내주었고, 시간 날 때마다 박종규에게 공부를 권유했다. 그런 박정희의 말에 박종규는 소비 계급장을 달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이 근무한 김종필의 말에 의하면 박종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실 한 구석에서 영어를 배워놓으면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중학교 영어책을 보곤 하던 어디로 튈진 모르지만 싹싹한 기질이 있던 사람이라 전하고 있다. 이후 6.25가 일어나게 되었고, 김종필은 사병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육군 종합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고, 그는 그렇게 육군 종합학교 5기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한 인연으로 1961년 5월 16일 박종규는 5.16의 핵심 세력으로 가담하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5.16에서 맡게 된 그의 임무는 박정희의 신변 경호를 책임지는 일이었고, 또 하나의 임무는 차지철 등과 함께 반도 호텔에서 총리이던 장면을 체포하는 일이었다. 박종규는 그렇게 1961년 5월 18일 시청 앞에서 박정희의 우종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세간에 등장하게 된다. 5.16 이후 박종규는 명실상부한 박정희의 호위 무사가 되었다. 경호 책임자로 발탁된 그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발족과 동시에 경호대장을 거치며 1963년 10월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출범된 이후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고, 이듬해인 1964년 박종규는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한때는 엉뚱하지만 싹싹한 기질을 갖고 있던 그는 이를 계기로 차츰 충정이라는 명분의 월권을 행하는 권력형 인간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했다.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박종규는 박정희가 인정한 특유의 저돌성과 경호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호관의 증언에 의하면 권총의 총신이 길어 불편하다며 짧은 총신의 권총으로 바꾸자 건의했는데, 박종규는 정권 초창기이므로 총은 쓸 일이 없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라도 겁을 주어야 하는데 총이 짧으면 외관상 사람들이 겁을 덜 먹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전해진다. 또한 박정희의 외부 행사 일정 때에는 박정희 곁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장관이던 일반 시민이던 팔꿈치로 옆구리를 치며 밀어냈고,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뿐 아니라 경호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경호실의 예산을 총무처에서 삭감하려 한다는 보고를 들은 박종규는 총무처 차관을 경호실로 불러 당신이 뭔데 예산을 깎는지 경호실을 뭘로 보냐 말하며 10여 분에 걸쳐 차관을 구타했고, 큰일 나겠다 싶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경호관들에 의해 확인된 차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박종규의 과잉 충성은 해가 갈수록 더해만 갔는데, 지방에 시찰 중인 박정희에게 도지사가 담뱃불을 붙여주었는데 불길이 치솟아 박정희가 놀랐다며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도지사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후 도지사가 박정희에게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박정희는 나한테 맞은 셈 치라며 상황을 넘겼지만, 박종규에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치우라며 질책을 하기도 했었다. 또한
박정희가 시찰 중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박정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박종규는 그 친구를 직장에서 해고되게 만들고 말았다. 그 친구 역시 박정희를 만나 이럴 수가 있냐며 항의했고 박정희는 이내 친구를 직장에서 복직시켰다. 박종규에게 또 한 번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그의 과잉 충성은 고쳐지지 않았다. 당시 박정희는 좀처럼 참모들에게 반말을 쓰지 않았고 임자 혹은 직함을 불렀는데 예외적으로 박종규와 차지철에게만은 종규와 지철이라 칭하며 신임을 보냈었다. 그러한 신임 덕이었을까 당시 박종규의 위세는 그야말로 대단했었다. 그리고 그가 경호실장을 수행하던 1970년 경남대학교의 전신인 삼양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1971년 마산대학교를 인수하여 경남대학교를 설립했고 또한 평소 사격을 좋아했던 박종규는 대한사격연맹 총재와 아시아연맹 총재를 지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화무시비롱이라 했던가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비운의 생을 마감하므로 그는 경호실장직에서 내려왔고 그렇게 피스톨박의 시대는 저물게 되었다. 경호실장직에서 내려와 근신하던 박종규는 1978년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사후 박종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고 이듬해인 1980년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제자로 몰려 체포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반발로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다. 1984년 박종규는 IOC 위원,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었다. 박정희 시대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박종규. 그는 과잉 충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권력형 부정축제를 하기도 했으나 박정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충신이었다. 그런 박종규는 1985년 12월 서울대 병원에서 간암으로 생을 다하고 말았다.